안녕하세요. 인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A부터 Z까지 MC 강정구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자, 오늘은 실제로 이 사업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행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의 이왕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알기 쉽고 쏙쏙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이해가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이 사업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네네. 저도 살짝 걱정했었는데 이해가 잘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더 딥하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하고 시작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공공이 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공공이 주체가 되면서 불필요한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수익률을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점이 기존 민간 사업과 가장 차별화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라는 겁니다. 와, 역시 오늘도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인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먼저 예정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네. 공공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추진할 수 없습니다. 우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지구 지정 확정과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 설계 및 각종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은 지구 계획과 주택 건설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게 되는데,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자체에 복합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보상 및 이주, 토지주 우선 공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난 후에 철거 공사를 거쳐서 착공, 일반 분양, 준공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도심복합 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과 달리 관리처분 계획이 생략되고 통합심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오, 그럼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원주민 우선 공급은 지구 지정 후 2년 내에 진행하게 되고, 일반 분양은 착공 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공 후에 준공까지 약 4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존 민간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허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민간 사업은 주요 결정 사항을 총회를 통해 정하게 되고, 사업이 마무리된 뒤에는 관리처분 총회까지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사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라는 암초가 발생한다면 주민과 시공사, 인허가청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민간 사업의 경우 평균 10에서 13년의 사업 기간으로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심복합 사업은 약 3에서 5년 정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 3에서 5년 단축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짧은 기간 내에 확실한 보상 절차도 있게 되는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기본 조사를 진행하고요.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 보상협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정평가는 3개 기관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인천광역시가 1개, 토지 소유자가 1개,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1개를 해서 총 3개 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3개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값을 산술 평균을 내서 감정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보상협의를 통해서 현금 보상 또는 현물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상 일정은 복합계획 승인 일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 확정 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보상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주민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아주 명확하게 보상 절차도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혹시 보상 절차 이외에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지원 방안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하게 되고요.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전용 대출 보증 상품 마련 지원 또는 이주 시 전세 임대를 알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상가 임차인에게는 휴업 기간에 대한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고요. 실경영 상가주라든지 공장주에게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 시설을 결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세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 분들은 주택 연면적 기준에 따라서 이사비와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건설 기간 중에는 공공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설 후에는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따로 마련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 모든 과정은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이루어져야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절대 공공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주민분들이 반대하시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시행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IH공사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구도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제물포, 굴포천, 도하역은 민간 공동사업과 금융기법을 적용한 리츠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주민과 함께 한다는 건 주민들에게도 좀 선택의 권한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권한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오, 그럼 그 말은 주민들이 직접 브랜드를 선정한다 이 말인가요? 당연히 대상지의 시공 브랜드 선정권은 주민분들께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업 진행은 공공이 투명하고 빠르게, 브랜드 선정은 내가 원하는 시공사로. 이건 정말 주민분들께 완벽한 플랜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절차와 사업 시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사업이 좀 복잡합니다. 이번 시간 동안에 제가 가능한 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매우 좋았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특징과 이점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IH가 시행한 사업 대상지의 주민 대표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댓글 이벤트!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